자, 이제 좀 쉬운 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뭐 주인공이나 어떤 등장인물이 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인물이 보는 컴퓨터 화면, 그런 컴퓨터 화면에 뭔가 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실제로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니터나 특히 휴대전화 액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촬영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액정 같은 경우는 그 빛 반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조명과 스크린의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화면을 관객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촬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합성을 하는데 그 합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셋을 불러와서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에셋이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첫 번째 에셋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 봤던 영상이죠. 자, 이런 영상과 또 이런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보는 모니터 화면에 아까 그 영상이 들어오도록 해 볼게요. 자, 먼저 얘를 레이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시간은 5초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 K를 눌러서 현재 컴포지션 세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작게 되어 있네요. 자, 1280에 720으로 해볼게요. 초당 30프레임, 스퀘어 픽셀, 그리고 지속시간은 5초. 오케이. 자, 그렇게 했더니 이 원본 이미지가 꽤나 작은 이미지네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먼저 화면에 딱 맞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잡고 자, 이렇게 되는데 Shift 키를 눌러주면 가로 세로를 고정한 채로 확대가 될 수가 있죠. 포토샵과 같습니다. Shift는 가로, 세로, 회전, 대각선 이런 것들에 대한 심지어 픽셀까지 어떤 것을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가로, 세로, 종횡비,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통제를 해서 이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1280, 720의 이 작은 이미지를 약간 잡아내려서 강제로 맞추었어요. 자, 그리고 이 화면에 이제 이 영상을 집어넣을 건데요. 영상을 먼저 불러다가 화면에 가져올게요. 영상도 조그만하네요. 자, 이 영상을 여기에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트랜스폼 자, 뭐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컴포지션에 맞추기, 폭 맞추기, 높이 맞추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스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퍼스펙티브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근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 메뉴가 없네요. 포토샵에는 여기 있죠. 컨트롤 T 누르면 프리 트랜스폼이 있는데 FT100대는 지금 그게 없네요. 자, 또 다른 부분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 여기 적당한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코너 핀이라는 그 이펙트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해 볼게요. 자, 코너의 앞자인 CORN 이라고 치니까 코너 핀이라고 디스톨트에 있네요. 디스톨트는 형상을 왜곡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를 가져다가 여기에 넣을게요. 왜냐하면 왜곡시킬 애가 이 영상이 아니고 이 영상이죠. 자, 코너 핀을 했더니 코너에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이 동그라미는 뭐 핀, 그 우리 바느질 할 때 머리가 동그랗고 바늘이 꽂혀 있는 그런 핀,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코너 핀이니까 내 모서리에 핀이 생겼고요. 이 핀들을 이펙트에서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대략 맞춰 놓을게요. 아니, 잘못했네요. 자, 코너 핀을 다시 누르면 나오는데요. 대략 맞춰 놓을게요. 마치 포토샵의 컨트롤 T에 프리 트랜스폼과 비슷하죠. 프리 트랜스폼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코너를 누르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이 되는데요. 현재 확대 축소 비율은 70 몇 %죠. 자, 여기를 좀 크게 해서 뭐 200%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4개의 코너가 있는데 lower left죠. 여기를 좌표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정확하게 해볼게요. 자, 안 보이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일단 X값이 128인데요. 파란색이 보이죠? 거의 다 덮을 정도로 해볼게요. 127, 자, 126.5 거의 다 덮었죠. 아래쪽으로도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228인데 229, 자,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228.5 약간 푸른기들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모서리로 가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자, 이 모서리가 여기에 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모서리에 X값이 609인데요. 자, 몇 픽셀 값을 더해줬고요. Y값도 현재 상태에서 플러스 3, 자, 현재 상태에서 플러스 2, X값 현재 상태에서 플러스 2, Y값 현재 상태에서 Y는 훨씬 많이 내려와야 되네요. 플러스 10, 네, 가까워졌어요. 여기점이 모서리인데 X값은 조금만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0.5 아이고 어디로 갔지? 취소. 자, 이거에 마이너스 0.5 Y값은 조금 더 더해줄게요. 플러스 1 플러스 0.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0.5 자, 그리고 일단 100%로 한번 볼까요? 왼쪽이 좀 더 내려가야 되네요. 여기에 뭐 작업 표시줄 이런 게 보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경사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네요. 자, 얘가 훨씬 더 내려가야 되네요. 플러스 10 너무 많이 내려갔고 마이너스 5
또 잘못됐죠? 마이너스 5. 계산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네요. 조금만 더 내려가야겠네요. 플러스 2. 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모서리도 잘 해볼게요. 바로 이 점인데 왼쪽 위가 upper left죠. 마이너스 4. 자꾸 값이 얘가 오락가락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원래 값에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4가 들어가네요. 자, 이럴 때는 키보드에 홈과 엔드 키가 있죠. 엔드 키를 누르면 끝자리로 가거든요. 지금 소수점 4자리까지 들어있는데 저 때문에 계산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38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3만 할 걸 그랬네요. 여기에 플러스 1. 자, Y값은 좀 줄어들어야겠네. 여기도 소수점 뒤에 너무 자릿수가 많으니까 얘가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또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키를 한번 두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이 정도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파란색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 파란색이 남아있는 이유는 원래 화면이 푸른색이었는데 이 모니터의 모서리, 벽면, 엣지 부분에 그 모니터 색이 반사돼서 이렇게 비쳐서 나오거든요. 저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더 꼼꼼하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800% 오른쪽 모서리 여기 X축으로 플러스 12 Y축으로 마이너스 4. 자, 조금씩 더 가주면 되겠네요. X축으로는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 X축으로 플러스 1. 자, 여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이 좀 눈에 띄네요. 좀 고쳐줄게요. 조금 세게 보이죠? 여기에 X축을 플러스 2.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Y축도 좀 값을 줄게요. 네. 그리고 100% 확인. 자, 여기도 up to back. 네, 거의 들어갔고요.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숫자 0을 눌러서 램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모니터 화면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리소스가 그냥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관객이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느끼기 어렵게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Ctrl Shift C를 누르거나 이렇게 Ctrl Shift C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프리컴포즈라고 나옵니다. 자, 프리컴포즈를 하면 이 현재 있는 애들을 하나의 콤포로 이렇게 레이어 한 개처럼 묶어주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있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우리는 부모로 가서 한 개의 레이어 프리콤포를 만드는 이유는 한 번에 저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같은 효과를 적용하려고 한다 그랬죠. 프리콤포와 그리고 네스팅의 구분, 그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게 이제 구분점이고요. 그 결과는 똑같다 그랬죠. 레이어의 콤포의 형태로 하부 그 구성을 가지는 것. 구성은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서 다르다 그랬죠. 자, 지금 나는 이 영상과 이 사진을 한 번에 묶어서 포지션 스케일에 관련된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스케일의 변화를 먼저 줘볼게요. 키보드 S 눌러서 0프레임에 여기 있다가 끝나는 프레임에 스케일을 키워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포지션에도 값을 줘볼게요. 키보드 P를 눌러서 0프레임에 여기 있다가 끝나는 프레임에 자, X축 뭐 적당한 것 같고요. Y축 조금만 변화를 줘볼게요. 포지션 변화는 지금 거의 없어요. 스케일 변화가 좀 많이 있죠. 자, 일단 플레이 해보면 홈에서 숫자 0 자, 지금 첫 프레임에서부터 같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변하는데 포지션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스케일을 확인해 볼게요. S 눌러서 자, 스케일로 바뀌었죠? 스케일의 변화가 처음에 빠르게 변하다가 점점 안정화되도록 곡선을 좀 바꿔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 스케일에 관련된 것, 자, 지금 리니어하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스케일에 그래프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초록색이네요. 자, 이 레이어 자체에 얘는 뭐 컴포지션이긴 하지만 하나의 레이어처럼 취급되죠.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에 직접 변화를 줬을 때는 XY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키보드가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Separate Dimensions 하면은 디멘션이 차원이란 거죠. X와 Y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가 됐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은 RGB죠. 얘네들은 X, Y, Z에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X값은 변화가 없고요. 포지션. 왜 포지션을 했지? 네. X값은 변화가 없고 Y값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X는 버릴게요. 버리면 X에 참 변화가 있네요. 자, Y는 지금 둘 다 변화가 있네요. 포지션이 X, Y. 포지션은 지금 값이 미약해서 바꿔도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케일에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세퍼레이트 되는 것은 포지션에서 세퍼레이트가 되고요. 자, 스케일에서는 세퍼레이트 디멘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케일은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만약에 락을 풀면 뭐 XY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X만 따로
Y만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락을 묶어둔 상태로 처음에는 빠른 변화를 가지다가 점점 완만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키를 선택해서 자, 이 키를 여기 있는 이지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생기고요. 뒤에 있는 키도 선택해서 이지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리니어하게 있던 것이 천천히 있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확 빨려 들어가는 줌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움직임에 관심이 별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그래프의 경사를 가파르게 해줍니다. 자, 경사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이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어쨌거나 경사가 급하면 변화가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자, 뭐 썩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파르진 않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많이 당겨주면 더 빨리 빨려 들어가겠죠. 자, 지금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또 들키네요. 얘를 좀 낮춰주고 얘를 좀 이렇게 끌어주면 얘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여기 경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변화를 가지고 가는 거죠. 아까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지점부터는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고정된 사진이 그대로 또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경사를 좀 가지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포지션의 값을 좀 바꿔 볼게요. 굳이 여기서는 그래프로 하지 않아도 이 포지션의 키 값을 자, X 값이 여기 있고요. 시작은 괜찮으나 끝날 때 이 사람이 좀 덜 보이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이 사람의 좀 집중도가 떨어지게. 그리고 엔드 프레임에서 마지막에 스케일도 조금 더 키워서 사람들의 관중의 관심사가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아니고 저 모니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케일 아까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죠. 자, 플레이 해 볼게요. 첫 프레임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 화면과 동화상을 합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스틸 이미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조금 세밀하게 저 안쪽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 있던 리소스들이 선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기운을 없애볼게요. 이 파란색 기운을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가이라는 것을 컨트롤 D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저 모니터 영역만큼만 마스크를 씌워서 빼볼게요. 스페이스바. 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 툴이나 드로잉 툴을 이용하면 거기가 마스크가 되죠.
클릭, 클릭, 안 보이니까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클릭,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클릭,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밑에 있는 레이어를 가리게 되면 마스크 때문에 여기만 남게 되고요. 얘도 가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모니터 테두리 주변만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다가 디세츄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디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은 채도고요. 디세츄레이션은 채도를 없애다 하는 거예요. 자, 세츄레이션, 휴 앤 세츄레이션을 여기에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에 휴 앤 세츄레이션, 포토샵에서 많이 보던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스터 세츄레이션 얘를 마이너스 100 하면 얘가 흑백 이미지로 바뀌어 버리죠. 근데 이 모니터 테두리의 파란 기운을 우리가 없애려고 한 거고요. 이 동영상은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밑에 것도 켜주고. 자, 그리고 화면을 아까처럼 800이나 400으로 확대를 해서 모니터의 테두리를 보면, 자, 중간에 이 레이어가 없을 때 이렇게 세파했는데요. 있으면 그 부분이 디세츄레이션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부모인 가이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여기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작업한 것은 요즘 가정에 있는 뭐 65인치 TV, 75인치 TV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이 부분에 작업한 것과 작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핀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영상과 정지 화상을 합성해서 그것을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